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박상미 교수님의 나를 살리고 타인도 살리는 셀프 의미치료,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끄는 대화법입니다. 지금부터 상담자의 마음으로 의미치료 대화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의미치료 상담은 내가 나에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나를 살릴 수 있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상담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인을 상담한다는 마음으로 사례 하나하나를 함께 나누는 동안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S. 루카스는 정신치료 역사상 로고테라피만큼 독단적이지 않은 학파는 이제까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러가 말했듯이 모든 치료법은 어느 정도 의미치료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내담자를 돕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하지만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무엇을 끊임없이 권하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치료는 특별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가면을 벗고 내 안에 숨겨진 순수한 동기를 찾는 것, 그걸 돕는 게 의미치료의 목적입니다. 모든 삶은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그를 도울 수 있어요. 내담자가 전 생애를 통해서 직면했던 상황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의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의미치료가 정신분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의식,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실존적 현실, 즉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의 의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취해야 할 실존의 잠재적 의미까지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존재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과 현실 상황에 대한 평가가 진실된 자신의 생각인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자동적 생각과 판단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담자가 진심으로 추구하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질문을 통해서 그가 추구하는 가치의 순위를 스스로 매겨보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가치 위계 평가. 제가 만난 김지민 씨, 가명 33세 회사원. 불안과 불면증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워킹맘으로서 너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책하며 어린 딸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진실로 그녀가 추구하는 가치는 딸에게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나쁜 엄마예요. 퇴근하고 돌아오면서 딸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요.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너무 심하게 제가 짜증을 내요. 빨리 재우고 저도 책 보고 쉬다가 자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고 짜증을 많이 내서 죄책감이 들어요. 계약직 교수인 남편은 자기 공부하느라 육아를 도와주지 않아요. 석사 과정 때까지 제가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결혼하면서 제가 공부를 포기했어요. 남편은 계속 공부했고 꿈을 이루었죠.
하지만 저에게 고마움을 모르고 육아도 안 도와줘요. 아이는 밤마다 계속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고 10권도 넘게 읽어줘야 만족하면서 잠이 들어요. 아이가 잠을 늦게 자니까 매일 짜증이 쌓이는 것 같아요. 짜증을 많이 내서인지 불면증도 심해집니다. 사는 게 매일 똑같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이 들고 늙을까봐 불안해요. 지민 씨 정말 힘들겠어요. 온종일 일하고 퇴근하면 육아를 혼자 다 책임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가 잠들 때까지 책을 10권도 넘게 읽어주다니. 아이가 책을 좋아하나 보죠? 네, 책을 좋아해서 읽어줘야 해요. 힘들어도 아이가 만족할 때까지,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는 엄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가 원하는 만큼 책은 충분히 읽어주려고 노력해요.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는 엄마 덕분에 아이는 행복할 것 같아요. 퇴근 이후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게 아닐까요? 하지만 제가 아이에게 짜증을 내니까 그게 나쁘지요. 왜 짜증이 많이 나는 걸까요? 아이가 빨리 안 자니까요. 아, 빨리 재우고 책 보며 쉬고 싶다고 하셨죠? 네, 지도 교수님께도 제가 더 인정받았었는데 공부를 포기한 게 후회돼요. 지민 씨는 공부에 대한 능력과 열정이 많은 사람이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꾸 화가 나요. 잊고 있었는데 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 때문에 제가 화가 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아이랑 씨름할 때 자기는 혼자 공부하니까 나는 발전 없이 매일 그대로인데 남편은 매일 발전하고 있으니까. 지민 씨도 공부를 더 하고 싶으세요? 아유, 지금 그럴 처지가 못 돼요. 육아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지민 씨,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좋은 엄마란 어떤 엄마인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지민 씨가 정말 원하는 가치를 찾으면 마음이 행복해질 테고 지민 씨가 행복해져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진지하게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볼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났을 때도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도 지민 씨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게 좋은 엄마가 되는 것, 그렇게 되지 못해서 짜증나고 불안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혼란스러워요. 지금은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괜찮아요. 이 과정을 거쳐야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가치를 찾을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고민이고 의미 있는 고민이에요. 본인이 진심으로 추구하고 싶은 의미와 가치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을 때 첫 번째 자아 실현이라는 게 발견됐습니다.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책임 완수도 잘하고 싶고 엄마로서 육아도 잘하고 싶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게 진심으로 그녀가 추구하는 가치였습니다. 결혼 후에 중도 포기했던 박사 학위를 받고 학자로서 공부하면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꿈을 이루고 싶다는 것이었죠. 본인이 진심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찾고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녀의 불안 증세와 불면증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내년에 박사과정에 입학하려고요. 토요일에 온종일 수업하는 대학원을 찾았어요. 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니까
남편에게도 구체적인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속으로만 화를 내다가 저의 욕구를 솔직하게 남편에게 말하니까 남편도 저를 돕겠다고 말해줬어요. 그동안 제가 말을 안 해서 몰랐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사과도 받았고요.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자랑스럽고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하게 되니까 짜증도 덜 내게 되네요. 요즘은 아이에게 많이 웃어주게 돼요. 참 잘하셨습니다. 행복한 엄마가 좋은 엄마예요. 상담자는 로고 힌트를 통해서 내담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며 손상되지 않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그 구름을 거두어 주는 것이 바로 로고 힌트입니다. 정신분석을 받는 동안 환자는 침대에 누워서 의사에게 하기 거북한 말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미치료 상담은 내담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도록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상담을 할 때 기억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볼까요? 로고스, 인간 존재의 의미는 물론 그 의미를 찾아가는 인간 의지에 초점을 맞춘다. 과거의 고통을 묻고 자기 성찰을 요구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내담자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 내담자가 삶의 의미와 직접 대면하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깨우치고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의미치료 상담자는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담자의 시야를 넓히고 확장해주고 잠재되어 있는 의미를 찾아서 인생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상담자는 좋은 질문, 로고 힌트를 통해서 내담자가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고 고통으로부터 인식을 얻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생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함께 해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 대화법이란 소크라테스의 상담 방법으로 철학 상담 영역에 속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상대가 스스로 자각하도록 도와주는 대화법입니다. 산파술이라고도 불리는 그의 질문법은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산파처럼 상대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 도와줍니다. 소크라테스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답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이지요.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질문을 시작해서 스스로 모순을 깨닫게 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도록 질문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대화법에서는 내담자가 자기 모순을 스스로 깨달아서 잠시 말문이 막히는 아포리아, 그리스어로 통로가 없는 것, 길이 막힌 것을 가리키는 철학 용어, 이르게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 중 아포리아 상태에 빠져서 말문이 막혀 모르겠다고 답하는 청년에게 그래, 괜찮네. 자네는 스스로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라고 격려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김지민 씨도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 묻고 답할 때 제가 정말 원하는 게 좋은 엄마가 되는 것, 그렇게 되지 못해서 짜증나고 불안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혼란스러워요. 지금은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라는 말만 2주 동안 계속 했었습니다. 아포리아 상태에 빠진 거예요. 저의 역할은 계속 경청하면서 김지민 씨가 진심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이끄는 것이었고요. 이 책의 후반부에서 보여드릴 상담실 대화를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 대화법에서는 대화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진정성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며 말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